당신이 피땀 흘려 납부한 연금 보험료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기는커녕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도둑에게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금을 노후를 위한 철통 방패라고 믿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은퇴 후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줄 안전장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치명적인 오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연금은 현재의 명목 가치를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태생부터 불안정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소득에 대한 소득 대체율이 40% 남짓한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급락하면서 당신의 미래 연금액은 명목상으로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 실질 가치는 무지막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숨만 쉬어도 연금이 쪼그라든다라는 제목 아래 연금 시스템이 안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양적 완화의 치명적인 오류를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이 불안한 노후 설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신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알기 쉬운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연금의 오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명목 연금은 우리에게 착시 현상을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도둑이 그런 짓을 합니다. 연금 시스템이 미래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연금,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일지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인플레이션은 흑마법과도 같습니다. 재미있는 예시를 들어볼까 합니다. 당신이 지금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당신의 연금 설계는 은퇴 시 매달 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2.5개월치 연금을 모으면 그 가방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20년 후 당신이 은퇴했을 때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20년간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당신은 여전히 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명품 가방의 가격은 20년 동안 매년 3%씩 올라 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실질 가치의 하락으로 명목상으로는 200만 원을 받고 있지만 당신은 이제 가방을 사기 위해 4.5개월치 연금을 모아야 합니다. 당신의 연금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 연금의 실질 가치가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은 당신의 구매력을 훔쳐가는 가장 교활한 도둑입니다. 특히 한국의 국민연금처럼 연금액 산정 시 과거 소득의 명목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은 인플레이션에 매우 취약합니다. 20년 전 소득에 근거한 연금액은 20년 후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만큼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빈곤을 가속화시키는 꼴이 됩니다. 양적 완화가 지속될수록 연금 거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단행한 양적 완화는 인플레이션을 폭발적으로 키워 연금 쪼그라듦 현상을 심화시켰습니다. 양적 완화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대규모로 푸는 행위입니다.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오르는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연금, 기금은 이 넘치는 돈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명목상 수익률을 높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거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당신의 연금, 계좌에 찍힌 1억 원이 2억 원이 되었다고 해도 실제로는 1억 원으로 살 수 있던 물건이 2억 원이 되었을 뿐이라면 이는 연금 거품일 뿐 실질적인 부의 증식이 아닙니다. 결국 자산 인플레이션이 밥상 물가까지 오르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국가 부채 증가와 이자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면 연금 고갈 시기는 더욱 앞당겨지고 현 세대가 받는 연금액의 지급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위기가 심화됩니다. 우리나라 연금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오류는 현재를 미래에 투영하는 시차 오류입니다. 현재의 시스템과 인구 구조를 미래에 그대로 투영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생산 인구는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연금의 위기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연금은 내가 낸 돈을 현재의 젊은 세대가 나에게 지급하는 부과 방식,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인구는 급감하고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부과 방식은 1970년대 전후 당시의 삼각형 인구 구조에 적합할 뿐입니다. 결국 미래의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노후 자금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노후 자금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이 구조는 일부 전문가들에게 세대 간 폰지 사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버티고 있는 연금 시스템은 미래의 불안정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쪼그라드는 연금을 막을 개인의 투자 전략 혁명을 일으켜야 합니다. 국가 연금 시스템의 개혁을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노후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연금이 쪼그라드는 현실을 막기 위해 우리는 개인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인플레이션과 화폐, 가치 하락에 강한 구조로 혁명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먼저 명목 자산 대신 실질 가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연금이 쪼그라드는 근본 원인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면 해법은 화폐 가치와 무관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연금 100만 원을 일반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1년 뒤에도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 금 1g을 사서 보관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도 금 1g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선택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 대개 5에서 10% 정도를 실물금이나 금, ETF 또는 에너지 식량 관련 필수 원자재에 배분합니다. 이들 자산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공급망 불안이 심화될 때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물류 창고 등에 투자하는 리츠, 즉 부동산 투자 신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는 실물 자산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AI 지능형 자산을 통한 복리 극대화 전략입니다. 연금, 기금이 쪼그라들 때 우리의 개인 연금은 미래의 통화를 생산하는 곳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맡긴 연금 펀드가 내년 5% 수익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AI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여 내년 20% 수익을 낸다면 당신은 시간의 복리를 4배 더 빠르게 누리는 것입니다. 2026년 이후의 연금 투자는 AI와 데이터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보안 등 미래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가진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들 기업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인 기술력으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기술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넘어 AI 기반의 퀀트 투자 툴을 활용하여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경험을 통해 시장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이를 통해 연금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을 통해 달러 해지와 통화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원화의 가치 하락 위험에 노출된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통화 분산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중심의 소규모 개방 경제로 원화 가치의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개인연금인 IRP나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미국 달러로 거래되는 글로벌 기업 주식이나 ETF의 일정 부분을 투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종목으로 S&P 500 ETF나 나스닥 100 ETF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화가 폭락하더라도 당신의 연금 자산은 달러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게 됩니다. 이는 숨만 쉬어도 쪼그라드는 원화 자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어책입니다. 그럼 쪼그라드는 연금을 되살릴 방법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 재정 혁명을 통해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거대한 연금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국가 연금 시스템의 인플레이션 오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혁명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으로 연금, 자산 인플레이션 연동 의무화입니다. 연금 자산이 명목 가치에 머물러 실질 가치가 하락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실질 구매력 보존 의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표를 명목 수익률이 아닌 물가 상승률 대비 실질 수익률 보장으로 명문화합니다. 연금 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액 산정 시 과거 납부액을 단순히 이자율로 보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물가지수와 연동된 실질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금 수급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하락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는 숨만 쉬어도 쪼그라드는 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으로 국가 부채와 연금기금 통합관리 법제화입니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지출이 양적 완화를 유발하는 효과를 내어 연금 가치 하락을 가속화합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재정연금 연동 책임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국가 채무를 늘리거나 양적 완화를 단행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금, 기금의 실질 가치 하락분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도록 법제화합니다. 이때 연금, 기금 운용 주체를 정치권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초당적 독립 기구로 격상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포퓰리즘적 정책과 무분별한 재정, 적자를 늘리는데 강력한 제약을 가하여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위협하는 국가발 인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으로 청년 세대 자발적 연금 참여 보상 시스템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청년 세대는 연금 납부를 기피하여 연금 고갈이 가속화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층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정부가 납부액의 일부, 예를 들어 10% 정도를 미래 핵심 산업 관련 공공투자 펀드에 매칭하여 투자하고 그 수익을 연금과 별도로 청년 세대의 미래 자산으로 적립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청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심리적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청년층이 연금 납부에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갖게 하고 연금 고갈 시에도 개인의 미래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합니다. 연금은 노후의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숨만 쉬어도 연금이 쪼그라드는 현실은 대한민국 노후 설계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니라 수많은 국민의 존엄한 노후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가연금의 약속만을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강한 개인의 투자 전략 혁명과 연금 시스템의 구조적 오류를 바로잡을 국가적 재정 혁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화폐 가치가 아닌 실질 가치를 추구하고 국가 주도가 아닌 개인의 주도권을 확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쪼그라드는 연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안정되고 풍요로운 노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후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